저주받은 마을에 비오는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촉촉하게 내리는 빗방울이 쉴 새 없이 지붕 위를 때리고 있었다. 트룽칭 외곽의 시골 마을, 슈앙싱의 낡은 고택에는 고요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음산함이 감돌았다. 꾸앙즈진 13살 소녀는 창가에 쪼그려 앉아 한 손에 손전등을 쥔 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번개가 번쩍하며 마을 골목골목을 잠깐이나마 환하게 비췄고 그 빛에 스쳐 지나간 것들은 모두 괴기스럽게 일그러져 보였다. 문득 바람이 곁을 스치자 오래된 유리창은 멀찍이서 들려오는 듯한 삐걱대는 소리로 응답했다. 소름 돋는 소리에 꾸앙즈지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옛날부터 이 집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마을 노인들은 해 떨어진 후 집 근처에 가지 말라 충고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집에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의 홀령이 방만 되면 떠돈다고 했다. 꾸앙즈진의 심장은 불쑥불쑥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뒤섞인 호기심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어두운 방안을 살폈다. 책장 틈새, 옷장, 바닥 구석마다 먼지와 시간이 쌓여 있었다. 그러던 중 문틈 사이로 알 수 없는 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야? 꾸앙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단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소리 같은 소음만이 점점 뚜렷해질 뿐이었다. 바람은 문틈 사이를 더 강하게 비집고 들어와 방을 휘젓고 그 순간 형광등은 미약하게 깜빡이다가 꺼져버렸다. 실내는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꾸앙즈진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았다. 손전등 또한 갑작스레 불이 꺼져버렸다. 정적 속에서 방 안 어딘가에서 낡은 나무가 우지끈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자 창밖 유리에 희미한 빨간 형체가 스며들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꾸앙즈진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두려움에 찬 한기가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 목덜미를 찔렀다. 바로 그때였다. 어느 순간 창문에 붉은 손자국이 번졌고 차갑고 끈적한 기운이 방 안을 휘감았다. 누군가가 벽 너머로 속삭였다. 나를 도와줘. 빨간 옷을 입어줘. 시계추가 움직이며 내는 틱탁 소리가 숨을 몰아쉬며 끙끙거렸지만 마치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불현듯 그의 귓가에 날카로운 속삭임이 들렸다. 13일은 선택의 날. 넌 준비됐니? 피비린내와 함께 오래된 옷장에서 무언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빗소리는 점점 요란해졌고 창밖에서는 또 다른 형체가 서성이며 집안을 더 깊이 응시했다. 번개가 치자 붉은 드레스를 입은 누군가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 눈만 바라보다 정신을 놓을 것 같았다. 살려줘! 속으로 애원했으나 대답은 오로지 깊고 차가운 어둠뿐이었다. 저주받은 밤, 슈앙싱 마을의 고택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이 시작되고 있었다. 13일의 저주, 불길한 꿈 어둠이 마을 전체를 짙게 감쌌다. 창가에 내리꽂히는 빗줄기 소음과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오한 가득한 바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꾸앙즈진의 어머니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잠결에서 몸부림쳤다. 그녀의 이마 위에는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꿈과 현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고 그녀는 점점 깊은 꿈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낡은 집의 마룻바닥이 삐걱이며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 한가운데 그녀는 잿빛 얼굴의 높다란 사내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남자는 검은 옷을 입고 손에는 큼직한 붉은 가방 하나를 질질 끌고 있었다. 그의 걸음마다 피가 흐르듯 바닥에 짙은 붉은 얼룩이 번졌다. 그녀의 심장은 형용할 수 없는 공포로 굳어버렸다. 내 아이 어딨어요? 그녀는 숨죽인 채 속삭였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괴하게 고개를 돌리더니 망가진 인형 같은 웃음을 지었다. 남자의 눈동자엔 공허와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 그림자가 살아 움직였고 벽지 사이사이로 희미한 붉은 옷자락이 팔랑팔랑 스쳤다. 통경 소리인지 환청인지 모를 구슬픈 노랫소리가 집안을 흘렀다. 13. 숫자가 완성되던 밤. 빨간 드레스가 춤추고 피로 물든 달이 떠오른다. 13. 희생의 날이 온다. 소름 끼치는 노랫소리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몸을 떨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외딴 집 앞마당에 아이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갑자기 당하니 피의 연기로 가득 찼고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꿈에서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도 귀에 그 속삭임이 또렷하게 맴돌았다. 오늘이 즈진이의 13번째 생일, 13일째 되는 날.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번개처럼 휘몰아쳤다. 식은땀과 동시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허겁지겁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그 순간 어둠 너머 낡은 집의 창문에 아들의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은 창백했고 무표정이었으며 마치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그림자가 스물스물 뒤편으로 사라지고 창문의 빨간 자국만이 아지랑이처럼 잔상으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심장을 조이는 듯한 압박감. 즈진이, 내 아이, 안 돼. 그녀는 속으로 외치며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새벽 안개 속 골목엔 아무도 없었다. 저 멀리 버려진 집 창문 너머에서 불쑥 빛바랜 빨간 천 조각이 바람결에 흔들렸다. 피비린내 나는 밤과 빨간색의 기운이 온 마을을 잠식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예감은 슬프게도 틀리지 않았다. 13번째 생일, 13번째 날에 아들을 둘러싼 의문의 저주가 이제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었다. 결정적인 주말이 찾아오자 마을엔 어김없이 안개가 내려앉았다. 슈앙싱의 아침은 늘 조용했지만 그 날의 정막은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꾸앙즈주는 책가방을 메고 느릿하게 아침 식탁에 앉았다. 그의 부모는 밭일로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다. 창밖에선 까마귀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어딘지 모를 불길함이 젖어드는 아침이었다. 꾸앙즈주는 식사를 마치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주말마다 부모님 품에서 보내는 단란한 시간, 그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가족 모두의 표정에는 피로와 경계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잦은 한숨을 내쉬었고 아버지는 밥숟가락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출 무렵 어머니는 꾸앙즈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학교 가기 전에 낡은 집에 들러봐라. 먼지도 좀 털고
창문도 확인하고. 이상한 소리 들리면 곧장 집으로 돌아온다. 알겠지? 그녀의 눈빛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어려 있었다. 꾸앙쯔지는 고개를 질러댔다. 땅거미진 골목길을 지나치며 그는 결국 폐가와도 같은 집 앞에 도착했다. 며칠간 비가 내려 집 마당엔 진흙탕이 고여 있었다. 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안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내부로 발을 들였다. 집 안은 전보다 더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졌고 바닥엔 물이 고여 있거나 검은 곰팡이가 꼬리를 물고 퍼져 있었다. 오래된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묘하게도 틱탁 소리가 방 전체에 퍼졌다. 창에 붙은 먼지를 손등으로 털어내자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방 안 전체에 소용돌이쳤다. 그때 불현듯 2층에서 톡톡 뭔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꾸앙주지는 순간 얼어붙었다. 쥐인가? 아니면 도둑?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발끝을 세워 밑층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에 도착하자 먼지 구름 사이로 빨간색 실타래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게 보였다. 실타래는 창문에서부터 방 안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끝엔 낡은 인형 하나가 엎어져 있었다. 인형의 얼굴은 반쯤 찢어져 있었고 눈 부분엔 바늘구멍이 뚫려 있었다. 인형의 몸에 묶인 노끈은 13번이나 꼬여 있었다. 꾸앙주진이 인형을 들어 올리려던 순간 방문이 쾅 하고 자동으로 닫혔다. 동시에 집안의 불빛이 파르르 깜빡였고 그의 귓가엔 정체불명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 숨바꼭질할래? 누군가의 쉰 목소리가 천장에서 흘러내렸다. 꾸앙즈지는 등골이 서늘해져 한 걸음 물러났다. 비 내리는 창밖에선 검은 그림자들이 맴도는 듯했고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자 유리창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산산조각 났다. 생각지 못한 방향, 어둠 속에서 무언가 느릿하게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바닥엔 희미하게 묻은 피자국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 피는 빨간 실타래와 어지러이 섞여 불길한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 땀이 범벅이 된 채 꾸앙즈지는 내달려 1층으로 다시 내려왔다. 현관문을 향해 달릴 때 집안을 울리는 기이한 음성들이 그의 주변을 감쌌다. 빨간 드레스, 바꿔치기, 희생의 시간. 그는 깜빡 잠에 들기라도 한 것처럼 어지럽고 몽환적인 현기증을 집안에는 그의 가쁜 숨소리와 머릿속을 맴도는 속삭임만이 남아 피처럼 붉은 노을과 뒤섞였다. 어둠이 내릴수록 낡은 집에서의 잔상과 불길한 기운은 점점 선명해졌고 꾸앙즈지는 자신이 어떤 끔찍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천천히 밤의 심연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고택 안의 그림자. 고요한 밤이 내려앉자 낡은 집은 더욱 기괴한 분위기에 잠겼다. 꾸앙즈지는 도배지 위로 흐릿하게 흐르는 바람결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천장은 마치 머리 위로 들이운 검은 그림자처럼 무거웠고 방 안을 가득 채운 먼지와 곰팡내가 콧속을 찌르듯 스며들었다. 어둠은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져 집 전체를 거대한 관처럼 감싸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오래된 창틀을 흔들었다. 유리창이 달그락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냈다. 꾸앙즈지는 순간적으로 누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착각에 휩싸였다.
불길한 느낌에 뒤를 돌아봤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벽장 한 구석에서 책 한 권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두려움을 떨치려 책을 집으려 다가간 순간 갑자기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꾸앙즈지는 경직된 자세로 입을 틀어막았다. 문득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벽 저편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도 있었다. 방 전체가 서서히 기묘한 냉기에 휩싸였고 손끝엔 소름이 돋았다. 무의식 중에 그는 의자를 끌어다 창문 밖을 내다봤다. 한참 어둡던 마당 끝 오래된 벚나무 아래에서 붉은 실타래 하나가 나뭇가지를 타고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실타래가 아니었다. 그 끝에서 마치 작은 손이 그것을 당기는 듯 희미하게 흰 그림자가 움직였다. 혹시 바람 때문일까? 꾸앙즈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실타래 끝에서 천천히 빨간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방 안 좌석 뒤편에서 서늘한 한기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퍼져나왔다. 방문이 살짝 끼익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두꺼운 검은 실루엣이 스르륵 미끄러지듯 방 안을 휘감았다. 그 실루엣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움직임마다 형상이 일그러지고 어디까지가 머리고 어디까지가 팔다리인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그 허공에서 그림자가 갑자기 멈췄다. 방 한가운데 서 있던 오래된 인형에서 또다시 끼익 소리가 나더니 인형의 목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붉은 조명 아래 인형의 한쪽 눈에서는 피가 흐르는 듯했으며 금방이라도 똑똑 소리를 낼 것처럼 입이 살짝 벌어졌다. 꾸앙즈지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걸려 넘어졌다. 그의 몸은 얼음처럼 얼어붙었고 공포로 식은땀을 흘렸다. 당한 구석, 그 어둠 속에서 또다시 속삭임이 들렸다. 도와줘. 나와 함께해. 벗어나지 못해. 이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하 깊은 어둠에서 들려온 홀령의 읊조림 같았다. 마치 악몽에서처럼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꾸앙즈지는 필사적으로 벽장 쪽을 향해 기어갔다. 그러나 벽장 문틈 사이에서 새빨간 손자국이 스며 나오며 점점 가까워졌다. 손자국은 벽지를 타고 방 전체에 번지고 그 붉은 자국을 타고 13이라는 숫자가 형체를 드러냈다. 바로 그때 방문 너머에서 다시금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복도 끝에는 마치 장례식 때 입는 듯한 검은 두건을 쓴 그림자가 멈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형체를 알 수 없었으나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만 가득했다. 번개가 치자 창문 유리에 비친 것은 꾸앙즈준의 모습이 아닌 빨간 드레스를 입은 익숙하지만 또 다른 자신의 형상이었다. 그 형상은 미소 지으며 귓속말을 건넸다. 돌아가지 마. 여기 남아. 새하얀 저승길, 빨간 드레스의 밤에. 꾸앙즈지는 절규를 삼키며 방을 박차고 나가 복도를 뛰었다. 발걸음마다 그림자가 따라왔고 그의 그림자 위를 붉은 그림자가 겹겹이 둘러쌌다. 복도 끝 계단 아래에는 낡은 거울이 있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 그리고 깨진 거울 조각 속에서 여러 갈래의 빨간 눈동자가 미친 듯이 동시에 반짝였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다시 요란하게 때려댔고 집 전체가 흔들렸다. 문득 집 전체가 주검이 된 듯 어떤 생명체의 호흡도 느껴지지 않았다. 꾸앙즈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속삭임과 붉은 그림자가 남긴 악몽과 현시의 경계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다. 붉은 의식의 밤, 새벽이 오기 직전
슈앙식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침묵에 휩싸였다. 안개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고목들은 검은 손가락처럼 마당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꾸앙주진의 집엔 싸늘한 한기가 감돌았고 벽 위에는 물기 어린 얼룩들이 얼기설기 번져 있었다. 잠에서 벌떡 일어났다. 벼락같이 뛰어나온 그는 본능적으로 낡은 집의 뒷문으로 달려갔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섬뜩한 냉기와 피비린내가 그를 짓눌렀다. 주진아! 지루의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이 죄어드는 고통에 온몸이 굳어드는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레 방안을 살폈다. 어둠 속 희미한 등불 아래 기괴한 풍경이 드러났다. 방 중앙, 오래된 기둥에 가느다란 줄이 여러 번 꼬여 매달려 있었다. 그 끝에 꾸앙즈진의 몸이 공중에 놓여 있었다. 자루 같은 붉은 천이 온몸을 덮고 긴 머리카락이 고요히 흘러내려서 마치 인형처럼 움직임이 없었다. 그 아래 바닥엔 짙은 피가 가득 스며들고 철제추와 붉은 머리끈이 함께 늘어져 있었다. 느르륵 같은 금속성 마찰음이 방안을 가득 메웠다. 지루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안 돼, 지진아. 그는 아들을 향해 뛰어들었으나 곧 끔찍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꾸앙즈진의 손과 발목에는 각각 12개씩 총 24개의 견고한 매듭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 단 하나도 느슨함 없이 정교하게 접힌 끈. 작은 손가락 끝엔 검붉은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 가장 섬뜩했던 것은 아이의 몸 위에 얹혀있던 흰색 옷과 그 위로 입혀진 여성용 수영복, 그리고 더 바깥으로 걸쳐진 다 찢어져해진 붉은 드레스였다. 그 옷들 틈엔 까맣게 그을린 천조각과 한자처럼 비엉킨 기묘한 구슬 모양이 꽂혀 있었다. 방 한 구석, 거울엔 정체불명의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마치 누군가 서둘러 새겨 넣은 듯 희생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남겨져 있었다. 벽지 위를 타고 마치 피의 강처럼 빨간 얼룩이 번져나갔다. 지루는 엉엉 울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방 안엔 단 한마디 대답조차 울려 퍼지지 않았다. 대신 천장에서 낮고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의식은 완성됐다. 희생의 문이 열렸다. 갑자기 창문이 광폭하게 덜컥이며 열리고 외부의 안개가 미친 듯 쏟아져 들어왔다. 한순간 방 전체가 소용돌이 속에 휩쓸렸고 그 소용돌이 위에는 오래전 사라진 소녀의 그림자가 붉은 드레스를 휘날리며 서 있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꾸앙즈진의 시신 곁으로 다가오더니 붉은 실타래를 손에 잡고 쭉쭉 당겼다. 그러자 공중에 매달린 시신의 몸이 황량하게 좌우로 흔들렸다. 지루는 비명을 질렀고 눈앞이 까매졌다.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은 공포 속에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피와 절망의 향연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지루의 귀에 아주 낮은 아이의 속삭임이 닿았다. 아빠, 나 여기서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등 뒤에서는 밤새 붉은 노랫소리와 구슬픈 아이의 울음이 뒤섞여 끝도 없이 메아리 쳤다. 방 안 구석에는 낯선 붉은 드레스를 입은 작은 그림자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의식의 잔영 속에 서 있었다. 파멸의 장례식 아침이 밝았지만 슈앙식 마을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태양은 두꺼운 구름 뒤에 숨어버렸고 마을 전체를 무거운 공포와 침묵이 감쌌다. 꾸앙즈진이 떠난 빈집에는 검은 곰팡이가 벽마다 스며들었고 차가운 바람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집안 곳곳엔
전날 밤 남은 피해 자취와 부서진 가구, 붉고 검은 얼룩들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로 고여 있었다. 지루와 아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희미한 새벽부터 장례 준비에 나섰다. 꾸앙주진의 시신이 놓인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죽음의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 한 줄기조차 스며들지 못했다. 어머니는 구불구불한 머리채를 움켜쥐고 무릎 꿇은 채 통곡했다. 치진아, 돌아와. 내 아들아. 장례식이 시작되자 마을의 노인과 무당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서려 있다. 오래된 주문과 북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등불이 켜질 때마다 기괴한 그림자가 벽에 어릿어릿 춤추었다. 노무당은 창백한 얼굴로 길게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집에 깃든 원혼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주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엔 더 깊은 공포와 불안이 스며들었다. 장매상 위 꾸앙즈진의 시신은 하얗고 얇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아이의 손끝과 이마 위에는 붉은 실타래와 기묘한 구슬 풀잎이 얹혀 있었다. 갑자기 문틈새로 바람이 몰아치며 천 위의 실타래가 저절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순간 등불이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렸다. 방 바깥에서 갑자기 빠른 걸음소리와 함께 누군 하여라. 하지만 그 순간 방 안 어디선가 젖은 손바닥으로 벽을 긋는 소리, 낮고 깊은 한숨, 알 수 없는 아이의 흐느낌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꾸앙주진의 어머니는 기이한 한기를 느꼈다. 천 한켠이 저절로 젖어들었고 이마 위 실타래가 검붉은 얼룩을 번지기 시작했다. 장례객들 사이에선 속삭임이 오갔다. 빨간 드레스, 13의 저주, 밤마다 악령이 돌아다닌다는 집. 그때 유리창에 갑자기 무수한 손자국이 번져들었다. 방 안이 얼음장처럼 식더니 현관 너머에서 짝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공포에 질린 아이 하나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주문탄을 부여잡고 외쳤다. 원혼이 가족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의식이 남아있습니다. 그 순간 시신 곁에 거울이 와장창 깨지며 산산조각 났다. 거울 조각들마다 꾸앙주진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새빨간 드레스를 입은 소녀와 맞잡은 손의 형상이 동시에 비쳤다. 조각마다 두 눈이 번뜩였고 그곳에서 흐릿하게 여기 있어. 나 여기서 기다렸어. 라고 속삭였다. 집안 전체가 공포와 절망, 신음, 속삭임으로 뒤덮였다. 유리창 너머에선 붉은 노을이 언뜻 번쩍이며 집안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마지막 의식이 이루어질 때 바닥에 남은 피의 강을 따라 붉은 실타래가 길게 늘어졌다. 실타래 끝에는 무언가 어둡고 두터운 그림자가 서서히 걸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남녀, 노소, 인간인지 홀령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형상이 뒤엉킨 모양이었다. 장내는 점점 무르익었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주와 공포의 무게가 출구 없이 식구들을 짓눌렀다. 바깥에선 연불과 북소리가 한없이 길게 울렸다. 지루와 아내는 죽은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끝내 통곡했다. 그 순간 마지막 번개의 섬광이 어둑한 방안을 밝히며 무수한 붉은 그림자들이 벽을 타고 춤추는 듯했다. 그리고 죽음과 저주,
슬픔과 허무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은 비명과 한을 남긴 채 절망 속으로 조용히 침잠하고 있었다. 붉은 저주의 정체, 마을 장례식이 끝난 밤 슈앙싱 전체는 음산한 기운에 휩싸였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불을 끄고 일찍 문을 잠갔다. 희미한 등돌 사이로 불안에 찬 속삭임만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부슬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음울한 음계를 새겼다. 집안은 감히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지루와 아내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설픈 불빛 아래 흐느끼고 있었다. 방 한구석에는 아직도 붉은 실타래와 깨진 거울 조각,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붉은 드레스 한 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루의 아내는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귀를 파고드는 이질적인 기척,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벽 사이사이에서 어른거렸다. 아무도 없는 방 건너편, 문틈 낮게 붉은 빛이 번져오며 기이한 음영이 춤췄다. 머리카락 끝이 곤두서는 전율, 식은땀이 온몸으로 흘러내렸다. 지루는 본능적으로 빨간 드레스를 움켜쥐었다. 원래라면 찢어진 천 한 조각에 불과했지만 손끝에 닿은 순간 검게 그을린 부분이 스물스물 피어나듯 살아 움직였다. 실타래와 얽힌 매듭들이 급속도로 손가락에 감기기 시작했다. 그때 방 구석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렸다. 13의 밤이여, 희생의 문을 열어라. 붉은 드레스가 피를 적시고 숨은 영혼, 문을 지켜라. 노랫소리와 동시에 천장에서 오래전 어린아이의 그림자가 천천히 믿을 수 없이 기괴하게 내려왔다. 하얗게 떠오른 얼굴은 온통 상처로 가득했고 입술은 미소를 머금은 채 움직이고 있었다. 다 끝난 줄 알았지? 여긴 아직 아무도 못 떠나. 아내는 비명을 지르고 지르는 아이의 그림자를 향해 드레스를 집어던졌다. 하지만 순간 그림자가 드레스와 하나로 스미더니 방 안에 피와 한이 소용돌이쳤다. 붉은 실타래들이 살아 움직이듯 양팔과 목 주변에서 감돌았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속삭임이 다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집 바깥에서 쿵쿵 마치 누군가 판자를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등불이 깜빡였다. 모든 창문에 동시에 붉은 손자국이 찍혀 올라갔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거울 조각들이 진동하며 서로를 비추었다. 지로가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만, 우리의 죄가 뭐라고. 우리 아이를 내놓지 마라. 그러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고 집 전체가 무언가에 짓눌리며 차가운 어둠에 잠식됐다. 그때 아내의 눈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거울 속엔 분명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으나 눈동자는 새빨갛게 번져 있었고 입가엔 알 수 없는 안개가 거실로 스며들 때 옛날 슈앙식 마을 사람들이 감추었던 이야기,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금기의 비밀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서도 처녀 귀신의 피로 붉게 물든 의식을 반복해야만 평화가 찾아온다는 낡은 설화가 전해져 내려왔다. 바로 그 13, 피와 순환, 붉은 옷의 희생으로 마을 전체의 저주가 겨우 봉인된다는 잔혹하고도 끔찍한 진실이었다. 첫 희생 이후에도 피의 장례식은 열렸고 누군가는 늘 사라지고 누군가는 평생 공포와 죄책감 속에 늙어갔다. 이제 그 저주는 다시 살아났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원혼과 함께. 그 밤의 슈앙식 마을.
붉은 빛에 잠긴 그 집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길한 노랫소리, 피비린내, 그리고 깨진 거울 조각 몇 개만이 끝나지 않은 저주의 끝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마지막 밤의 속삭임. 장례 후 며칠이 흘러도 휴양식 마을의 어둠은 거치지 않았다. 마치 비극과 공포가 마을을 완전히 압도하고 모든 생명의 숨결을 끊어놓은 듯한 적막. 사람들은 문 밖 출입을 삼가며 소곤소곤 비밀스런 대화만 나누었다. 그들은 누구도 낡은 집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고 붉은 드레스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밤이 되자 마을 전체에 검붉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촛불조차 쉽게 꺼질 듯한 무거운 공기. 쏟아지는 빗방울 소리 너머 누군가 우는 소리와 아이의 낮은 콧노래가 섞여 흐르는 듯했다. 집안의 한기 지루는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곁에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정신을 잃은 아내가 누워 있었고 집안 구석구석엔 벌써부터 곰팡이 흔적들이 번졌다. 침묵 속에서도 지루는 무언가의 존재를 느꼈다. 구석구석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숨죽인 채 따라다니는 기운. 문득 찬바람이 등기를 스쳤다. 안방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붉은 빛이 번져나오기 시작했다. 지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어스름한 등돌 아래 깨진 거울 조각과 함께 덩그러니 놓여있던 붉은 실타래, 그리고 새빨간 옷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아이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같이 가자. 엄마도. 지루는 소스라치게 놀라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천장에서 먼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구석에서 실타래가 저절로 꿈틀리고 그림자가 춤춘다. 지루는 두 귀를 막고 바닥에 웅크렸다. 하지만 노래소리는 머릿속까지 파고들었고 붉은 드레스의 원혼이 어둠을 뚫고 다가왔다. 한순간 집 전체가 공명하며 거울 파편에 사방의 풍경이 비쳤다. 짧은 머리의 소녀 얼굴, 충혈된 눈동자, 피 묻은 손끝, 그리고 불길한 미소. 지루의 눈앞엔 자신이 아닌 죽은 아들의 얼굴이 언뜻 겹쳐 보였다. 아빠,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여기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어. 모두 빨간 드레스를 입었어. 겹쳐진 얼굴은 천천히 일그러지더니 붉은 매듭들이 머리카락과 팔,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진 거울 파편마다 한낱 공포영화의 악령처럼 아이의 얼굴이 맺혀 동시에 절규하며 속삭였다. 아빠, 엄마, 여기 와. 탈출의 시도. 지루는 아내를 부축해 집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문고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손에서 뼈가 부딪히는 듯 딱 소리가 났다. 창밖엔 안개가 사람 형상처럼 움직이고 붉은 드레스 입은 그림자가 밤길 너머로 줄을 서서 마을 집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벽에서 거미처럼 기어내려오는 붉은 실타래가 그들의 발목을 묶었다. 움직일수록 점점 더 촘촘하게 퍼지는 매듭과 얼룩. 순간 천장에서 검붉은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물방울이 발등에 닿자 시린 한기가 뼈까지 파고들었고 두 사람의 입에선 절망적인 신음만 새어나왔다. 최후의 속삭임. 공포에 질려 바닥에 꿇어앉은 지루 앞에 붉은 드레스를 입은 소녀의 원혼이 나타났다. 검게 탄 머리칼이 길게 늘어지고 그 속엔 이름을 잃은 10세의 혼들이 겹겹이 뒤엉켜 있었다.
여긴 아무도 도망칠 수 없어. 이 집이, 이 실타래가, 이 피가 가문과 마을 전부를 묻고 있어. 다음은 누구 차례니? 그 무게는 감당 불가한 절망과 죄책감을 지루 부부의 심장 깊숙이 끌어내렸다. 바닥에서는 마치 무수한 손들이 그들을 조용히 끌어내리는 듯했고, 거울 조각 위에서는 아이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며 미친 듯이 웃고 또 울었다. 방 안 안개는 나날이 두꺼워지고 외부의 소리조차 집안에선 여운만 맴돌았다. 어서 붉은 드레스를 입혀줘. 다음 의식이 곧 시작될 거야. 그러자 방 전체가 암흑 속으로 가라앉으며 모든 희망, 모든 빛, 모든 온기가 무자비하게 삼켜졌다. 슈앙식 마을의 붉은 안개 속, 누군가의 울음과 아이의 노래,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저주만이 몽롱하게 밤을 붙잡고 있었다. 붉은 실타래에 봉인 그 밤, 슈앙식 마을은 또다시 깊은 어둠에 파묻혔다. 엄습하는 안개와 짙은 비린내, 그리고 존재를 잊은 사람들의 절규가 어둠 속을 맴돌았다. 대나무 숲 사이를 스치는 바람조차 울부짖는 것 같이 들렸다. 장례 이후 붕괴 직전이 된 그 집에는 끝나지 않은 공포와 슬픔만이 괴기스럽게 퍼져갔다. 끝없는 환영 지루는 여전히 집 안에 갇혀 있었다. 아내는 더는 말을 잃은 채 끊임없이 붉은 실타래를 만지작거렸다. 밤마다 거울 조각마다엔 아들의 얼굴과 다른 아이들의 괴기스런 형상이 겹쳐 나타났다. 실타래는 하루가 다르게 두텁고 검붉게 변해가 벽과 천장과 바닥을 점령했다. 도망칠 수 없어.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지루는 밤마다 환청과 환영에 시달렸다. 방 안은 수시로 온도가 떨어지고 누군가 귀에 바람을 불어넣는 듯한 한기와 속삭임이 선명하게 들렸다. 어느새 붉은 실타래는 그와 아내의 손목과 발목, 심지어 목까지 감아오르기 시작했다. 실이 조여올수록 두 사람의 의식은 흐려지고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사라져갔다. 의식의 부활 장례 후 일주일이 될 즈음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사라졌고 남은 이들마저 입을 굳게 다문 채 저마다 문을 잠갔다. 밤마다 짖집마다 벌레가 끓고 어디선가 절규와 구슬픈 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도 붉은 집 쪽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유성우가 슈앙식 마을 하늘을 가로지르며 쏟아졌다. 유성을 따라 어둠이 더욱 짙어지자 집 안의 실타래 덩어리가 꿈틀거렸다. 거울 조각들마다 핏빛 눈동자가 번득였고 지루의 가죽 위에서 원혼들이 속삭였다. 피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 저주는 영원히 반복된다. 붉은 드레스를 걸친 소녀의 환영이 나타나 벽 위를 떠돌았다. 그리고 실타래를 잡아 천천히 방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천장에서 끈적한 붉은 빛과 검은 연기가 흘러내리고 바닥엔 10세의 어린 소녀를 붉은 드레스에 담아 봉인의식을 올렸고 그 피의 제물로 겨우 재앙을 멈췄다. 그러나 첫 희생 이후 해마다 달궈진 집 한 채에서 피비린내 나는 장례와 소녀들의 실타래를 엮는 의식이 반복됐다. 누가 처음 저주를 시작했을까? 왜 우리 가문이? 왜 내 아들이? 지루는 무너질 듯한 감정에 사로잡혀 온 힘을 다해 바닥에 흩어진 실타래를 끊으려 했다. 그 순간 집 전체를 울리는 절규와 함께
실타래가 살아있는 뱀처럼 그를 휘감았다. 아내는 멍한 눈을 한 채 무작정 거울 속 소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거울 너머 붉은 드레스를 입은 원혼들이 환희에 찬 미소로 손짓하고 있었다. 붉은 실타래의 심장, 한밤중. 갑자기 방 안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안개가 몰려들고 모든 경계가 무너진다. 실타래의 한복판, 가장 깊고도 검은 매듭에서 으스스하게 떨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시작된다. 쿵, 쿵, 쿵. 방 안엔 무수한 손과 얼굴들이 엉켜 나타나 웃고 울며 지루와 아내를 둘러챘다. 이건 끝이 아니야. 여기서 모든 고통은 다시 시작돼. 지루는 마치 무한히 반복되는 악몽에 빠진 사람처럼 거울 조각마다 손을 내뻗었다. 거울 속에서 아이가 속삭인다. 아빠, 여기로 와. 우리 다 같이 있어. 아내는 어느새 실타래에 감겨 맥없이 쓰러졌다. 지루도 의식이 흐려진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실타래의 심장처럼 묵직하게 뛰는 소리가 그들의 심장까지 장악했다. 의식의 절정, 그리고 봉인 천장의 한가운데에서 붉은 구슬이 스르르 떨어졌다. 시뻘건 구슬은 실타래와 합쳐지더니 화염처럼 번지며 방 전체에 붉은 물결을 일렁였다. 마치 원환처럼 붉은 실타래가 집안을 빙글빙글 감싸고 실타래의 심장에선 온갖 원한과 절망, 그리고 아들의 울음소리가 응축되어 터졌다. 지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실타래 속 붉은 구슬을 움켜쥐었다. 순간 방 전체가 흔들렸다. 붉은 구슬이 실타래와 함께 분열되며 거울 조각마다 죄책감에 찬 얼굴들이 일순빛을 발했다. 귓가에는 집안의 모든 원혼이 절규하는 소리와 함께 잠시 이 저주는 멈춘다. 붉은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집안의 사물들과 음영이 텅 빈 껍데기처럼 무너졌다. 침묵의 새벽 동이 트기 전 슈앙식 마을의 아직 남아 바람에 흩날리며 속삭였다. 끝난 게 아니야. 다음 피가 흐를 때 의식은 다시 시작될 거야. 끔찍한 밤은 사라졌으나 슈앙식 마을은 영원한 불안과 저주의 씨앗을 남긴 채 결코 완벽하게 봉인되지 못한 채로 조용히 새로운 공포를 기다리고 있었다. 붉은 씨앗, 되살아나는 밤. 슈앙식 마을을 감도는 공포와 불안 속에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었다. 붉은 실타래는 봉인된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근원은 한숨처럼 마을을 떠돌았다. 피비린내와 얽힌 한이 비 내리는 공기와 뒤섞여 마치 밤이 또 한 번 시작될 준비를 하는 것만 같았다. 침묵 후의 이상 징후. 봉인된 집은 쓰러져가는 나무 한가운데 더욱 음침하게 남아있었다. 그 집을 중심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이 잠겼어도 매일 밤 시커먼 연기와 피 묻은 안개가 흘러나왔고 처마 밑에는 어느새 다시 붉은 실타래 몇 가닥이 느릿하게 내려앉았다. 어린아이들이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붉은 옷을 입은 언니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밤마다 벽에 손바닥이 찍혀 있어요. 아이들뿐 아니라 노인들마저도 밤이면 동네 한복판에 어린애 웃음과 통곡이 진동한다며 두려움에 머리를 감싸쥐었다. 마을의 우물물에서는 뜻밖의 붉은 빛이 일렁였고 새벽마다 마을 고양이들이 피에 젖은 털로 돌아왔다. 누군가가 집터에 모여 우스꽝스럽게 노는 붉은 인형을 보았다고 거울 앞에 서면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기분이 든다고 소곤거렸다. 새로운 희생자,
그리고 되살아난 공포. 한밤중 마을 남쪽 외곽에서 갑자기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 동이 트자 가족들은 울부짖었고 마을 사람들은 뚜벅뚜벅 습기 찬 집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곳에선 저절로 열린 듯한 문, 그리고 피로 얼룩진 실타래 한 뭉치가 발견됐다. 마을의 무당과 노인들이 떨리는 손으로 마을 전설을 속삭였다. 13년마다 첫 희생이 돌아온다고 했다. 또다시 시작인가. 13, 13. 저주가 사라진 적이 없어. 그들의 목소리가 퍼질 때 하늘에선 천둥 번개가 쫙 하고 터졌고 대나무 숲에서는 사방에서 붉은 눈이 반짝였다. 바로 그날 밤 봉인된 집 안에서 빗방울과 함께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굵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교차되며 터져나왔다. 방과 복도, 지붕 위까지 붉은 손자국이 맴돌았다. 지루와 아내의 흔적은 마치 사라진 듯이 온데간데 없었으나 어떤 노파는 밤마다 그 집 창문에 지루의 그림자와 아들의 교차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집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나 악몽과 헌청, 문 밖의 이상한 발자국 소리, 창밖 붉은 그림자는 점점 더 많은 집에서 목격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아이, 그 다음은 또 한 가족, 그리고 점차 마을 전체에 한기와 공포가 스며들고 있었다. 동트기 전 누군가 외쳤다. 살아있는 자라면 모두 이 황폐한 집을 떠나라. 붉은 실타래가 다시 마을을 씹어먹고 있다. 저주의 마지막 폭주. 봉인된 집 안. 밤이 깊어가자 붉은 실타래가 가늘게 기어나와 집 안팎을 감았다. 실타래가 감긴 자리마다 피멍처럼 붉은 자국이 새겨지고 창문엔 피눈물 흐르듯 손자국이 덕지덕지 남았다. 그 밤 몇몇 용감한 이들이 집을 부수려 했지만 망치와 도끼가 닿는 순간 번개가 내리꽂혔다. 실타래가 손목을 덮고 붉은 드레스의 모습을 한 소녀가 안개 속에서 피를 머금은 미소로 속삭였다. 이 집을 상하게 하지 마. 여기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 다음은 네 차례야. 집안 복도에서 구불구불한 그림자들이 멋대로 꿈틀거렸고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열세의 희생은 끝나지 않아. 붉은 실타래가 모두를 삼킬 때까지. 붉은 씨앗의 전염비가 그치자 마을 우물 안에서는 붉은 씨앗과 같은 정체불명의 덩어리가 떠올랐다. 마을 아이 하나가 그것을 쥐고 집으로 가져갔다. 그날 밤 아이는 꿈속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소녀들과 마주했다. 우리와 놀자. 이 손을 잡으면 넌 절대 외롭지 않아. 영원한 반복. 슈앙식 마을. 붉은 실타래와 드레스, 저주받은 씨앗의 비극이 다시 피어올랐다. 이제 아무도 진실한 희망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영원의 밤이 시작된 것이었다. 붉은 씨앗이 한 집 한 집, 하나이 하나이의 꿈에 뿌리를 내렸고 밤마다 집 안, 마당, 숲속에서 피와 한의 노랫소리와 함께 새로운 저주의 역사가 뱀처럼 슬며시 기어나왔다. 어둠은 깊어지고 언제라도 그 집 창가에서 피 흘리듯 번지는 붉은 실타래가 다음 희생자를 고르고 있었다.